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1월 25일 새벽 4시 51분입니다. 지난 밤 검찰이 바빴습니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한을 연장해 달라는 검찰의 요청을 불허하자 검찰이 재신청을 했습니다. 검찰 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는 25일 새벽, 즉 오늘 새벽 2시간 전입니다. 2시 윤 대통령의 무속기한 연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재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선 24일 밤, 어젯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기한을 다음 달 6일까지 연장해달라는 검찰 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 23일 구속기한 연장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공수처 검사가 고위공직자 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 요구서를 붙여가지고 그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이라면서 서류의 증거물을 송부받아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공수처법 조항 취지에 비춰보았을 때 공수처가 기소 의견으로 송부한 윤 대통령 사건을 검찰이 계속 수사할 수 없다고 본 겁니다. 지난 23일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당초 법원에서 구속 기한을 연장받은 다음 윤 대통령을 직접 조사할 방침이었습니다. 이번 주말 중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 대통령을 대면 조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했었습니다. 검찰은 구속 연장을 재신청하면서 공수처로부터 송부받은 사건에 대해 검찰이 압수수색 등 보완 수사를 진행했던 과거 사례도 있고 형사소송법 규정 등을 보더라도 공수처가 송부한 사건에 대한 검찰청 검사의 보완 수사권은 당연히 인정된다고 반박을 했습니다. 검찰은 공수처 1호 사건인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사건을 사례로 들었습니다. 공수처는 2021년 9월 당시 서울시 교육감이었던 조희연 전 교육감이 2018년 해직 교사 5명을 특별 채용한 것이 직권 남용에 해당한다며 기소해달라고 검찰에 요구했었습니다. 교육감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공수처가 수사 권한은 있지만 기소할 수는 없습니다. 검찰은 이때 조 전 교육감을 바로 기소하지 않고 석 달간 보완 수사를 한 뒤에 직권 남용 혐의에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까지 더해서 기소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검찰에 공수처 사건 보완 수사 권한이 있느냐를 두고 검찰과 공수처가 신경전을 벌인 적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전례가 있다는 거죠. 한편 서울중앙지법이 어젯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구속 연장 신청을 불허하자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즉시 우리 대통령을 석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날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법은 공수처 검사가 수사를 마치고 서울중앙지검으로 수사 기록을 송부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이는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 공수처법 취지에 기인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중앙지법이 법의 취지를 명확히 하여
올바른 결정을 했다면서 검찰은 즉시 대통령을 석방하고 공수처의 불법 행위에 공범이 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변호인단은 특히 공수처는 지금까지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권이 없음에도 수사를 강행하고 관할 권 없는 법원에 영장 쇼핑을 했으며 수천 명의 경찰력을 불법으로 동원하여 대통령을 불법 체포했다면서 검찰은 대통령을 즉시 석방하고 불법 행위를 저지른 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신속히 진행하라. 그것이 검찰이 불법의 공모자가 아님을 보여주는 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즉 검찰과 공수처 사이에 보완 수사권을 놓고 생각이 다른 터에 법원이 공수처 편을 들어준 셈입니다. 즉 공수처가 넘긴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따로 수사를 해가지고 그 혐의를 더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뜻인데, 문제는 과거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의 경우에는 법원이 보완 수사를 허용한 전례가 있다는 것과 상충되는 거죠. 이 법원 판례를 상당히 중요시합니다. 이 경우에는 판례는 아니지만은 관리 좀 되겠네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처음부터 무리가 있었습니다. 과잉 수사였습니다. 처음부터. 그런데 이게 진행되면서 점점 더 어떤 변칙과 거기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 측의 격렬한 저항이 부딪히고 해가지고 계속 관할권 문제라든지 또는 법의 해석 문제를 두고 지금까지 계속 시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이 복잡하게 된 시초가 있습니다. 작년 12월 9일 윤석열 대통령이 아직도 현직에 있고 직무정지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수처가 제일 먼저 법무부에 출국 금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법무부가 고민도 하지 않고 그냥 그날 받아들였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출국 정지가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현직 대통령이 도망갈 사람입니까? 그런데 어떻게 아무 효과도 없는 출국 정지를 해놓은 겁니까? 이거는 출국 정지를 해놓고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수사는 우리가 독점하겠다라는 욕심에서부터 비롯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그 순간 저는 방송하면서 이것은 과잉 수사 그리고 경쟁 수사를 유발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즉 공수처와 검찰과 경찰이 경쟁적으로 하게 된다는 겁니다. 내란 수사는 경찰이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검찰도 끼어들고 공수처도 끼어들고 하면서 일이 복잡하게 되었는데, 검찰이나 공수처가 자기들이 수사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다른 사건으로 수사를 하다가 연관되면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직권남용을 수사를 하다가 직권남용과 연관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해왔는데 그거는 당당하지 못하죠. 그리고 대통령 수사는 또 당당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두 번째 관점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가 진행 중인데 그 결과를 보고 수사를 해도 늦지 않는 것 아니냐. 그게 문명국가로서의 어떤 신중성 아니겠느냐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다만 경찰, 검찰, 공수처가 경쟁적으로 수사를 하다가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제외한 이 종범에 해당하는 전 국방장관이라든지 계엄사령관, 수도방위사령관, 특전사령관, 정보사령관, 방첩사령관이 줄줄이 구속 또는 그 일부는 기소가 됨으로써 나머지 한 사람,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만
구속 기소하지 않으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하는 이런 수사의 어떤 논리가 또한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더라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에는 이미 탄핵 심리를 받고 있으니까 탄핵 소추돼 가지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리가 진행 중인데 여기에 형사 재판까지 겹치면은 이게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 그보다는 너무 복잡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건 뭐 받아들여지지 않고 이렇게 일이 꼬이게 된 겁니다. 시작이 반이란 말이 여기에서 성립이 됩니다. 자, 이제 검찰은 이번 구속기한 연장 재신청이 받아들여지면은 한 열흘간의 여유를 갖게 됩니다.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은 즉시 오늘 내일 중에 기소를 해야 됩니다. 기소를 할 때 물론 현재가 구속 상태니까 구속 상태로 이제 기소가 되는 거죠. 그러면 구속 재판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면은 그런 법적 절차를 밟기에 너무나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석방하면은 똑같은 사건으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에서 탄핵 심리에 응하게 되는 건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 석방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도망갈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